안녕하세요. 자, 시리즈 텔레비전 오늘 그 20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궁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법입니다. 저는 시즈아니온 신촌전 신예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전에 음영사고로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약간 늦었지만은 오늘 내용 좀 더 알차게 좋게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법인데요. 제가 벌써 몇 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임신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에 대해서 무엇을 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럼 뭘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귀찮아서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궁 건강에 나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인스턴트, 레토르트 음식, 2번 조미료, 3번 단순당 별표 5개, 4번 식재료에 들어간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농약, 중금속, 그리고 5번 일회용 용기, 6번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단순당이 빨간 글자로만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별표 5개까지 넣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건강상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단순당이 왜 자궁 건강에 나쁠까요? 바로 혈중의 인슐린을 가파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을 만들기도 하고 다낭성 난수와 배란 장애를 심화시켜서 난임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당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순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떤 걸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바로 로우 GI 다이어트, 아마 다이어트 한두 번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나온 거는 사실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역사는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괜찮더라 하고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먹는 종류를 다르게 할 뿐이었었는데 내가 살이 빠지더라. 나는 먹는 거 똑같이 하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더니 1kg에서 2kg 한 달에 빠지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다이어트법입니다. 네, 굉장히 기적의 다이어트, 좋은 다이어트 같죠. 근데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런 다이어트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 소개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사실은 어떤 것을 가려서 먹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지표가 세워져 있으면 훨씬 더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많은 양을 먹더라도 그리고 더 건강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개의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우 GI 다이어트인데요. 로우는 낮은 거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인데 GI가 무엇일까요? 바로 GI란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 거는 당지수, 혈당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당지수 다이어트, 저혈당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불리냐면은 GI라고 하는 그 수치는 바로 음식이 섭취돼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의 농도를 높이는가를 표시하는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은 설탕을 100g 먹었어요. 그러면은 걔가 올릴 수 있는 혈당을 높이는 그 속도를 100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치가 한 1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혈당을 많이 높이고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하면은 낮은 거고 수치가 한 5 이러면은 아무리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요. 네, 이 수치가 낮으면 포도당을 변하는 속도가 느리고 높으면 포도당을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수치인데요. 보통은 포도당 100g, 설탕 100g 먹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치를 100이라고 놓고 평가를 합니다. 자, GI 지수가 높으면은 왜 나쁘고 GI 지수가 낮으면은 왜 좋은 걸까요? 자, GI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변환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GI 지수가 높은 걸 많이 먹으면은 지방의 축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증가하고 살이 찝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높으면은 얘를 소화를 빠르게 시키기 때문에
되게 금방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사실 이 수치가 나온 거는 다이어트 하려고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뇨 환자들의 식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법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뇨 환자들의 환자식을 연구하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당뇨 환자들은 항상 혈당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혈당이 높으면 그걸 낮춰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잘 안 나와요. 분비가 장애가 일어나서 효과적으로 분비가 되지도 않고, 분비가 되더라도 얘를 제대로 낮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해서 주사를 맞는다거나 혹은 인슐린이 더 잘 분비될 수 있는 약을 먹는다거나 해서 혈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당뇨 환자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안 높아지면은 그 인슐린이 외부에서 공급될 필요도 없고, 그걸 통해서 그 외부에서 뭔가를 공급해서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살이 빠지더라 해서 다이어트로 넘어오게 된 거고, 처음에는 조금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이론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좋더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GI 혹은 그 GI에다가 먹는 양을 곱해서 만들어 놓은 GL이라고 하는 글라이세믹 로딩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식단을 선택하게 되고,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곳에서는 이 그 수치를 가지고 식단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이거 제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의 악순환의 서클인데요. 자, 오른쪽 위쪽을 한번 보실까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요. 화살표 따라가시면은 아래쪽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면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허기가 지고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달달하고 내 혈당을 확 높여줄 수 있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다시 먹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상승하고 인슐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화가 되고 다시 허기지고 다시 먹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면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나쁜 탄수화물을 계속 점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낮은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인슐린 분비 장애를 가진 당뇨 환자는 내당능 장애를 가진 다낭성 난소 환자, 특히 생리불순이 있는 비만을 가진 환자들이 저희한테 오시면은 가장 먼저 GI 지수를 알려드리고 이것에 따른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제가 저한테 진료 보신 환자분들은 진료 이야기에 임신 준비하는 동안에는 당뇨 환자처럼 식사를 하라는 문구를 항상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자, GI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정제된 곡류, 예를 들면 흰쌀, 흰 설탕, 흰 밀가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결을 다 벗기고 소화가 굉장히 쉽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심지어 흰쌀이나 흰 밀가루를 가루로 내어놓고 푹 익혀서 하나도 이렇게 입에 들어갔을 때 싹 녹아서 없어지는 상태인 것들은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과일에 따라서는 GI 지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달달하지만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과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거 되게 단데 걔는 혈당 많이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걔를 통조림화 시켰다 라고 하면은 설탕 시럽에 들어가 있으면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서도 생과일을 먹는다면은 괜찮지만 통조림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리된 음식들과 튀긴 음식들, 완전히 조리가 되어서 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씹을 필요도 없이 빠르게 입에서 녹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위장에서도 빠르게 소화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탕 등이 첨가된 과자나 간식 종류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가공식품을 먹는데 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성분표를 딱 열어보고 거기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내에 설탕, 정백당,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은 다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뒷면에 성분표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다면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딱 봐도 다 좋죠. 이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자, 견과류 좋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거친 곡류들, 통곡물, 통밀, 그리고 현미 이런 것들, 그리고 생음식이나 거의 조리되지 않은 음식들일수록 몸에서 소화 과정을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 해조류, 그리고 버섯이나 식초, 유제품, 그리고 이 음식들이 다른 GI 지수가 높은 음식에다가 섞어 먹으면은 그러니까 소화를 방해하고 좀 더 천천히 소화가 되고 혈당을 올리도록 돕기 때문에 GI 지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만 골라 먹으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GI 지수가 낮은 것만 먹으면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GI 지수가 높은 음식에다가 낮은 음식을 많이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I 지수가 70 정도가 넘어가면 되도록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고요. 55에서 69 사이면은 주의해서 섭취를 하되 꼭 필요한 부분들 섭취하시면 돼요. 그리고 54 이하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섭취를 하면 됩니다. 어렵죠? 네, 그러면은 이 수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님, 다음님에다가 GI라고 치면은 다 나옵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글라이세믹 인덱스 혹은 당지수, 혈당지수, GI라고 치면은 웬만한 여러 가지 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표들 중에서도 어떤 그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GI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glycemicindex.com 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훨씬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에 필요한 정도의 지식이라면은 뭐 네이버님이나 다음님에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표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GI 지수가 높은 것, 오른쪽으로 갈수록 GI 지수가 낮은 것들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100의 글루코즈 있죠. 이게 설탕 100g을 먹었을 때의 100 수치이고요. 좀 특이한 거는 포테이토가 두 개 있는데요. 98을 보면은 포테이토, 베이트 포테이토이고요. 그리고 80이 보면은 인스턴트 포테이토, 메시 포테이토이고요. 또 중간에 보면 51을 보면은 포테이토 칩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자를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GI 지수가 바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감자보다도 그 중간에 보면은 스윗 포테이토 51에 있거든요. 감자보다도 고구마가 혈당은 그 열량은 좀 더 높은데요.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GI 지수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낮아요. 그리고 특이한 거 우리가 아이스크림은 살 많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뭐 소르베나 전혀 유지방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 말고 유지방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36 낮아요. 유제품은 설탕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GI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치피콩, 리마콩, 요구르트, 배, 우유, 그리고 콩, 렌틸콩 이런 것들. 전반적인 콩류, 잡곡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렌틸콩 다이어트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낮은 그 GI 지수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GI 지수가 낮은 로우 GI 식단을 짜는 요령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곡물류. 다들 아시죠? 백미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밥 많이 깔깔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미밥을 그 바라현미를 사용하시면 깔깔한 느낌 많이 사라지고요. 사실 GI 지수가 훨씬 더 낮게 먹으려면은 그 깔깔한 상태에서 드시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또 제가 아까 전에 GI 지수가 낮은 것을 함께 조리할 경우에 높은 GI 지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조금 섞어서 같이 밥을 지으면은 이게 훨씬 더 호화가 덜 되고 몸에서 소화 속도가 느리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빵을 섭취할 때는 흰빵보다는 잡곡빵이나 호밀빵을 드시면 되고요. 외국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살이 찐 사람이 있고 안 찐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흰빵, 크림 발라져 있지 않고 조리되지 않은 빵을 드시는 것은 사실 잘 골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크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빵은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채소를 잘 섭취하는 건데요. 익혀져 있는 채소에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생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채소를 섭취할 때 샐러드 종류 혹은 쌈으로 섭취를 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색이 진한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은 케일, 브로콜리, 그리고 당근, 파프리카 같은 것들, 색소 안에 들어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항산화 물질들, 그리고 엽산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색이 진한 채소들을 먹을 때는 사실 이런 대부분 색소들이 수용성보다 지용성이 약간 많아요. 카로티노이드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들기름 등 살짝 오일이 들어간 드레싱을 같이 드시면 좋아요. 불포화 지방도 먹을 수 있고 좋은 불포화 식물성 지방 먹을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름을 살짝 넣어서 볶아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볶아 먹는 것보다는 생 상태에서 드레싱을 해서 먹는 게 조금 더 GI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채소를 섭취할 때는 으깨거나 갈거나 즙을 낸 것보다는 섬유질 그대로 씹어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지침을 드리는데요.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지면서 소화가 더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소화력이 충분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권장을 드리고요. 소화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통해서 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진 전문가의 함께 상의를 하고 난 다음 식단자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단백질류. 자, 붉은 살이 들어있는 고기보다 흰색 고기를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고요. 붉은 살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보단 적게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백질을 먹는데 고기 외에도 콩에는 이소플라본 들어있죠. 우유, 난류 등으로 다변화를 하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나 난류도 되도록이면 무항생제 드시는 게 좋고요. 유기농으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막상 내가 임신을 준비할 동안에는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거의 생협이나 한살림처럼 무항생제 그리고 유기농을 조금 더 저렴하게 좋게 믿을 수 있게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많이 뚫게 되는데요. 미리미리 하셔도 괜찮고요. 생각보다는 비용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먹은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좋은 구성 성분으로는 생선류가 있는데 사실 생선류에는 중금속이나 수은 오염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주에 3회 이상 복용하게 되면 중금속이 조금 축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1회에서 2회 정도로 좀 적당한 양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오염만 없으면 많이 드시는 게 참 좋은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인데요. 사실 다이어트에서 기존 방법에서는 지방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지방 섭취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적당한 양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음식을 넣어서 가공을 하면은 GI 지수가 많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지방이 들어가면 소화 흡수를 굉장히 천천히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먹는 식사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지방으로 튀겨가지고 푹 익힌 음식들, 지방이 완전 많이 들어있는 고기류 이런 걸 드시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적당한 정도의 지방의 섭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든 견과류, 올리브오일, 들기름, 코코넛류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셨을까요? 자,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를
건강한 식단을 세워서 건강하게 임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고,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나 시즈아니원 저희 자궁 카카오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35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살이 10kg 정도 쪘는데 생리가 많이 불규칙해져서 임신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운동을 하면은 아기가 착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살이 빠지면 임신이 잘 안 된다는 어른들 말에 살도 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관계 후에 운동을 하면 정말 착상이 잘 안 되나요? 아기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안전한 다이어트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신을 준비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근데 주위에서 관계를 가지면은 운동하지 말라던데요? 애기 떨어진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리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렇고요. 운동은 적당한 정도로, 그러니까 과도한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굉장히 임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자궁 안은 내가 아래로 보고 있던 위로 보고 있던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던 간에 무중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시험 가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지침을 드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임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래의 내 일상생활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임신 준비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건강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호두, 2번 코코넛 오일, 3번 닭가슴살, 4번 마카롱.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 딱 봐도 뭔지 보이죠? 자, 참여 방법은 4월 25일까지 카카오톡 쉬즈아니원 자궁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4월 25일이면은 굉장히 뒤이네요. 네, 2주 뒤 월요일까지입니다. 총 3분을 선정해서 던킨도넛 그린티 라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시즈리틀 텔레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시청하러 꼭 와주세요. 제발.